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56페이지 양가로 2번 주택조합 설립 절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인가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서류 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용지 확보와 관계된 사항으로 6번, 7번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용지 전체 면적이 만약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저 10만 제곱미터 중에 15,000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남아있는 85,000 제곱미터 중에 전체 면적의 80%에 해당되는 8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사용권,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함께 오십니다. 조합은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규약과 규정과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정관이란 말은 공법상 법인에 해당될 때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이 개입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시행 규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규약은 비법인일 때 또는 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규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규약, 정관, 시행 규정은 모두 개발 사업과 관련된 구성원 상환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 규약의 작성 대상이라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법인 아니죠. 바로 비법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사실 주택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들은 다루고 있는데 등기 절차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해야만 법인이 되는데 여기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비법인에 해당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리모델주택조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리모델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결의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해 주시는데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필요하고 한 개 동을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민 결의, 동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주택조합을 최근 주택법을 개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비사업조합을 준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공법상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법인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비법인이지만 리모델주택조합은 법인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4번에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용금살 등으로부터 10년 경과되었을 때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할 수 있고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용금살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된 때 리모델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관한 사항을 리모델주택조합에는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번 조합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357페이지죠. 리모델주택조합을 제외한 줄쳐 놓습니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그래서 설립인가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면 사용검사 받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사용검사일을 말합니다. 계속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2번입니다.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용 검사일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때 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주택을 1000세대 건설하게 되면 조합원 수는 500명 이상 확보돼야 되고, 30세대를 건설하게 되면 절반인 15명이 아니라 최소한 20명 이상을 확보한 때 조합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박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을 함께 오십니다. 리 모델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 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의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리 모델 주택조합의 대상이었던 공동택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면 이것을 특정 승계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전 소유자가 리모델 사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승계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한 이야기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조합원 자격입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한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단서에 조합원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1번을 함께 보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자격 요건으로서 가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추정수입니다.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반가로 1번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일 것, 바로 무주택 세대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에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일 것. 그래서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됩니다. 특별히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는 경우는 1년 전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 등인 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일지구의 경우는 규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답은 그냥 보십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온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1호 과목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다. 현행법상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나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답은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3번 함께 오십니다. 리 모델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택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택 등의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공동택 소유자, 납은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복리시설의 소유자. 여기 복리시설은 아파트 안전에 상가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받아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의 소유자. 그래서 리모델링 대조합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조합원 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는 리모델링 대조합의 조합원 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니은번에 대해서는 일시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지역 직장투획조합의 해산 및 사업 종결입니다. 잠깐 우리 그 전에 함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거나 신고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법을 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조합의 경우는 공동택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 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절차를 밟을 필요 없습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주택건설 예정지에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한 후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확보하고 특히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수는 최소 20명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대지에 대한 권리로서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15% 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조합대 건설하기 위해 조합 설립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 사업인 조합대 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받아 조합대 건설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각각 인가받아 설립하고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직접 조합대 건설하는 자 아니었습니다.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신고 대상 직장주택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건을 확보한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건설 예정지에 15% 이상의 대지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확보하고 최소 20명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 설립 인가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정 세대수는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를 주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 금사일까지 이러한 조합원 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지구나 85세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저 입주한 이후에는 주택 소유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무주택이라고 하는 기간은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조합원 수와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용 공사일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합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기간 중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비용 부담할 수 있는 조합원 수를 이렇게 유지하라는 이야기고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무주택 등은 인가 신청 시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지 여부 확인하고 시군 구청장은 조합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입주하고 나면 이제 유주택자이거나 집이 2개 있는 주택 소유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조합원 자격 요건은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법과 달리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수선,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까지 건축법상의 리모델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주택법에서는 대수선 또는 증축입니다. 그래서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용 금살부터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라면 15년 경과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안 되고 10년, 1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된 때만 조합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동별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데 한 개 동의 세대수가 10세대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 리모델링 허용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가 20명 못 미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존 공동택 등을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대상 공동택 소유자만 조합원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주택 세대주는 조합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결이 필요한데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는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요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죠. 그걸 해주시는 게 필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최근 개정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사업 종결을 보십니다. 사실 주택조합은 워낙 시험거리가 많다 보니 다양한 내용들을 시험에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최근 개정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우선 기억을 함께 보십니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를 거쳐 해산 여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유문입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 바로 조합원 모집 신고 일이 될 겁니다. 그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 거쳐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결 그리고 해산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총회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에 인가받은 날부터 3년, 그리고 모집 신고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2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총회 개최하여 조합 해산,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함께 봐놓습니다. 기억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니은문을 함께 보십니다.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총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번입니다. 신청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3분의 2 동분해 놓으시고 꼭 기억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신청자 100분의 20, 20%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 그래서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고자 한다면 전체 가입 신청자 20% 이상이 총회 직접 출석하고 전체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니은번과 관계된 사항은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인가받고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때는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해야 되는데 이 조합 해산 여부 결정 시에는 해당 조합에는 규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규약에서 지역 직장투획조합의 해산과 관련된 의결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조합 설립 인가받기 전에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조합 만들어지기 전 상태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규약이 없기 때문에 주택법이라는 법령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이것은 주택조합의 해산 요건 아닙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 상태 사업 종결 여부 결정 요건이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을 때 해산에 관한 요건은 규약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 법에 정해놓은 것 아닙니다.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공법이 사적관계에 개입하게 되었을 때 그 사적관계는 공적인 영역이었을 때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적 자치주의라는 것을 한번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은 구성원 상환에 각종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한 규약이 만들어져 있다면 저 규약이 정하는 해산 요건을 충족한 때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2라는 것과 20% 이상의 직접 출석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발기인이 만든 지역 지장투획조합 모집 신고 이후 발기인이 만든 상태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는 꼭 359페이지에서 정리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디귿 그리고 리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직장투획조합은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신고 수리한 날부터 2년 내 그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해야 되죠. 그럴 때 가입 신청자 전체 20% 이상이 총회 직접 출석하고 가입 신청자 전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총회에서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조합의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 요건에 대해서는 규약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 법에 정한 것 없죠. 그 정도를 각각 보시는 게 이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면 사업 종결 후 결정하여야 하고, 조합 설립인가 받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총회에서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 구분을 각각 해놓습니다. 이제 양가로사업은 조합의 임원, 발기인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조합을 구성하는 자로서 임원 등은 집행부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가 정부 조직 살펴보게 되면 행정부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가 법을 만드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조합원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구성에 있어서는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의결 기능 가지고 있는 총회, 그리고 국민에 해당되는 조합원 3자로 조합이 구성되게 됩니다. 1번 임원 자격과 관련된 사항인데 최근 일부 개정되었지만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과 관련된 요건으로서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받날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 주일 것, 일반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을 발기인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부터 1년 전부터 조합 설립 인가 일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발기인은 무주택 등에 해당되는 자로서 조합원 모집 신고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되죠. 직장주택조합 발기인 요건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2번은 발기인과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쪽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1번, 2번 묶어 놓습니다. 미승인자 등. 2번 파산 선고 받은 자. 그리고 3번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남의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7번에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은 임원 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그런 결격 사유만 하나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7번과 관련되어서는 겸직 제한에 관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니은 번 당연 퇴직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 퇴직해야 되죠. 그리고 디귿은 가끔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놓습니다.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저 임원 등과 각종 법률 행위를 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선의의 제3자일 수 있죠. 그래서 퇴직 전에 임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1번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4번 총회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총회에서는 의결 기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이 총회와 관련된 의결 사항에 출석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게 시험 나오면 좀 까다로운 경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통상 10% 출석으로 총회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또는 조합 해산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대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걸 내신 분도 아마 시험 내고 한 보름 2주 정도 지나면 자기가 냈던 문제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지엽적인 부분으로 박혀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입니다. 여기 조합원도 꼭 정리해 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표에서라도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조합원 모집.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가로 해놓습니다. 리모델링택 조합은 공동택 소유자가 조합원 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따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해야 되죠. 설립인가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은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부터 50% 이상의 사용권은 사용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주셔놓습니다.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공개 모집 줄쳐 놓습니다. 단서에 관한 사항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우물입니다.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결혼 중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선착순 방법으로 선착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번의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이 조합원이라 말 쓰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인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 등을 예정 세대 50%인 500명 이상 모집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고 설립인가 받을 수 있죠. 저 인가 받게 되면 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입 신청한 무주택 세대주 등의 500명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단순한 무주택 세대주였지만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이라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이라 분류는 상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최초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했는데 저 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결혼,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미 인가 받은 상태이죠. 그 이후 조합원을 재모집하거나 결혼 발생하여 충원하는 때에는 이미 인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신고를 하게 되면 인가라는 절차와 신고라는 절차 이중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과잉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하는 때는 신고한다, 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한다, 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하는 거죠. 그리고 인가 전에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조합원 모집하는 때는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 보면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광고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공개 모집입니다. 다만 조합원 설립 이후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때는 아름아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착순으로.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하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15% 이상의 소유권은 조합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80%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 얻었다고 하면 전체 주택건설 예정지의 95%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조합체 건설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그 전 단계는 사업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주택을 새로 공급받고자 한다면 안전하게 인가받은 이후 인가 전의 조합원보다 좀 비용 부담은 더하지만 인가받은 이후 확실하게 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좀 안전하게 조합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인가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받지 못한다면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는 조합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받은 이후 가입하시는 게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인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주택 건설 예정지에 대한 권리 어떻게 확보해 되었는지 그것을 상담통해 확인하시거나 해당 시군구 방문하셔서 인가받은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히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게 지역 주택조합과 관련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호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니은번에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조합원의 탈퇴. 한번 지역 지정주택조합에 가입했을 때 그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탈퇴 자체가 참 까다롭고 탈퇴했다고 하면 업무 추진비나 가입비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니은번에는 환급 청구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하게 되면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가끔 우리 주변에 팔랑귀라고 불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한번 이야기하면 혹해서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할 때 조합규약을 꼭 열람하시면서 언제까지 탈퇴했을 때 냈던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돌려받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디귿 리얼은 주택조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나중에 내가 지역주택조합 설립하는 발기인이 되고자 한다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4번 조합원 교체 등의 제한입니다.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가로 해놓습니다. 설립인가 받은 이후 설립인가 추놓습니다.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이 조합에는 임원과 총회와 조합원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이 조합원과 관련되어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건설예정지에 50% 이상의 토지사용권 확보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합원 모집이 설립인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조합원 결혼 또는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고자 한다면 인가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 조합원 지위는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투획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가 당시에는 주택건설 세대수가 확정된 것이다. 예정세대이다. 예정세대입니다. 사실 지역지정투획조합의 조합택 건설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데 예정세대인 경우는 공사 비용을 확정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직장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조합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가 제출되게 됩니다. 저 설계도에는 세대수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후에 조합원수가 변경되게 되면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설계도면이 다시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제출된 설계도에는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세대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 확정된 이후부터 주택건설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까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업무 추진비나 가입비는 냈지만 주택건설 비용을 부담한 적 없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희생, 비용 부담 없이 공법이란 주택법에 따라 새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하고 이 반사적 이익은 권리와 항상 비견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하철역이 만들어짐으로써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가격 상승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노력해서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국가재정,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 오른 것입니까?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죠. 만약 내 희생, 내 노력을 통해 얻어진 법적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권리라 표현하는데 공법 규정이나 또는 제도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다면 그것을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반사적 이익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이런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는 지역주택조합에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피받고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바로 또다시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또 가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피가 만약 1억이라고 하면 1년에 2번만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게 되면 연목 2억짜리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서 보실 겁니다. 아마 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이미 공부하신 상태일 겁니다. 반면에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주택건설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때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분양권 거래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종전 무주택 세대주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설립 인가 이후 양도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주택 건설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다. 저 입주자 지위가 바로 분양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하고 사용 검사 받은 이후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저 입주하는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거든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 입주자 지위,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주택이라 각각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변화 기준, 변경 기준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가받게 되면 무주택 대지주가 조합원 지위로 바뀝니다. 왜? 조합설 인가받게 되면 조합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공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입주자 지위로 바뀌고 저 입주자 지위의 경우는 분양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아니라면 거래할 수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그냥 주택으로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경우는 건물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까지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 지위와 관련된 사항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거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추가 모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혼 발생한 범위 내 중원할 수 있습니다. 갑은 조합원 사망. 피해 상속인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조합원지 상속 받아야 되죠. 그리고 라벌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계획 승인 이미 보셨죠.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라 표현한다. 입주자 지위라 표현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줄쳐 놓습니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투기 과열지구 등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분양권 거래할 수 없죠. 그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바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입주자 지위라 하고 양도할 수 있다. 그 정도 다 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 출제된 것으로서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되어 현재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지역도액조합과 지장도액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인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50% 미만이 되게 되면 지역 직장도액조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락은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 상실한 경우 그러면 해당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조합택 건설 비용을 부담할 사람 한 명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 비용을 될 사람을 채워넣기 위해 중원 가능한 것입니다.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해 주실 것으로서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실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지정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교체할 수 없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립인가 이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택을 리모델링 사업에 제공한 상태이죠.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반사적 이익이다, 권리이다.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하는 것 그리고 중원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추가 모집 승인 받아 추가 모집할 수 있으며
충원하게 되면 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사유, 조합원 사망,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주의 양도, 무자격자, 그리고 50% 미만인 경우, 이런 5가지 사유가 인정되면 법정 충원 사유에 해당될 때 충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얘를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충원하게 되었을 때 또는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그 자격은 언제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이하 되는지, 그리고 조합원 수가 달라지게 되면 변경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모집을 통해 조합원 수가 달라지게 되면 언제까지 사업계획, 언제까지 변경인가 받아야 되는지, 그 시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니은번을 함께 보십니다.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 줄쳐놓습니다.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1월 1일 날 조합 설립인가 신청했고 1월 15일 날 조합 설립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부는 10월 달에 결혼 발생하여 조합원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조합원 중에 10월 달에 1명을 충원하게 되었다면 나머지 999명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날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였죠. 형평성 고려하면 변경된 날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이하 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인 1월 1일 날 무주택 세대주 이하 된다. 1월 1일이죠. 그래서 자격 요건에 말쓰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었을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조합원 수가 달라졌다고 하면 변경인가 받아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에는 설계도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설계도 제출한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변경, 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설계도서가 제출돼야 되거든요. 이거 번거롭고 비용 부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추가 모집 또는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가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시군 구청장의 승인 받아야 되고,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대상,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며, 저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원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 충원할 수 있고, 그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날 무주택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설립 절차,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는데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주택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